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혁신성장의 실체를 이해하면서 기여하는 우리 경제 내부에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린다는 것은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거로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은 사실 중요한 기업을 모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로봇 개발에 필요한 특히 최근에는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아주 특별히 그 분야에 관련해서 아주 시장에서 최고의 정평을 받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로봇케어의 김덕준 대표님입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한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로봇케어의 김덕준 사장입니다. 오늘 한국경제TV 혁신성장 코리아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있게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시청자분과 만나셨는데요. 일단 기업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로봇케어는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프론티어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약 1,000억 원을 투자해서 대한민국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2012년 10월 달에 한국과학기술원 기술 출자 1호 기업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호 기업?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회사 명칭이 로봇케어라는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특이한 의미가 있습니까? 좀 시청자분들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저희 회사의 슬로건은 행복한 동행, 로봇케어가 함께합니다입니다. 네네. 로봇의 궁극적인 역할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 사회적 약자 또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어떤 문제점, 고령화, 또 우울증, 고독사, 치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로봇으로 해결하고 또 그걸 뛰어넘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로봇으로 케어를 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사실 그 로봇 시장은 시청자분한테 이 산업용 로봇이 많이 이제 알려졌을 거고 우리가 이제 아마 시발점이 그쪽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사람의 불편함을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쪽의 그 로봇 케어 시장 이런 쪽이 좀 빨리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 로봇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시청자분한테 말씀해 주시죠. 네네.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산업용 로봇은 이 반도체나 또는 자동차, 철강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물류 로봇, 그러니까 물류 로봇의 대표적인 게 배달 로봇이나 이송 로봇 또는 창고에서 물류를 담당하는 로봇들 또 그리고 더해서 이제 안내 로봇이나 큐레이팅 로봇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로봇은 사람들과 인터랙션하는 상호작용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한 로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로봇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도록 또는 그 사회적 약자 저희가 특히 발달장애아들을 위한 로봇도 지금 산자부 지원 사업으로 개발을 했는데 그런 로봇들이 정말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로봇을 저희는 추구하고 있고 그 시장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3가지 사업 분야가 있다면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로봇케어는 핵심 사업인 그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모회사인 GST와 또 계열사의 그 IT 시스템을 관장하는 ERP나 또는 PLM 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IT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부품 중에 핵심 부품을 저희가 개발해서 OEM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로봇 사업에 사실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2가지 사업을 통해서 로봇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벗이라는 이런 거에 있는 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 예, 저희 로봇 중에 대표적인 모델이 네네. 실버 세대의 벗이라는 실벗입니다. 네네. 저희 실벗은 2015년도 삼성 서울병원의 나덕열 교수팀과 유명하시죠. 예, 네네. 그래서 신경정신과의 권위자 분이신데 로봇이 그렇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거지만은 이거는 이제 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네. 거기에 정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개발해서 프로그래밍해서 네네. 그 로봇에 탑재를 하고 그러면 이제 로봇이 인간형 로봇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실벗에 인지 훈련 그 컨텐츠를 탑재를 해서 네네. 2016년 수원시 그 4개 치매 안심센터에 네네.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네.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실버 같은 거 네. 어디까지 이렇게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치매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산책할 때도 같이 가고 이렇게 네. 또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까지 로봇이 네네. 저는 그렇습니다. 로봇이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로봇이 네네. 감정을 받고 네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 네네네. 때문에 사실은 우리 로봇은 아직까지는 프로그래밍화 돼 있고 네네. 저희가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배달 로봇이나 안내 로봇 등은 특히 배달 로봇은 같이 사람하고 따라다니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물건을 배달하기도 하는데 네네. 저희 로봇은 어떤 기관이나 치매 안심센터 예를 들면 복지관, 경로당 이런 기관에서 어르신들 그룹으로 해서 같이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는 그러면서 인지 훈련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정에서 이 돌봄 기능을 하는 돌봄 기능의 어떤 역할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침에 기상을 하시는지 또는 식사 시간이 되면은 네네. 식사 시간이라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요즘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네. 그 약 먹는 시간을 잊어먹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약 먹는 시간을 설정을 해두면은 로봇이 약 드시라고 말을 해주고 네네. 또 거기에 더 나가서 응급 상황이 있을 때 보호자나 기관에 연락을 해서 응급 조치를 가장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네네. 보통 요즘 많이 나오는 이 스피커 기능들은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119가 오는데 네네. 보면은 거의 다 대부분이 99%가 이 장난이랍니다. 그게 큰 문제인데 네네. 사실은 저희 로봇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그리고 119나 보호자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많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 로봇은 지금 이 자연스럽게 대화는 아직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챗봇 기능 예를 들면 너 밥 먹었니? 봄이야 밥 먹었니? 하면은 저는 전기 먹어요. 어떤 그런 정도의 챗봇 기능을 전기 먹어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또 하나는 대화를 하면서 네네. 어르신들의 우울증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경기도 GRRC라는 데하고 가천대하고 협력해서 개발을 한 그런 우울증 진단 대화 챗봇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를 저희가 가천대랑 기술이 이전 계약을 맺어서 지금 저희 로봇에 탑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로봇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좀 가격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구매할 만큼 할 정도는 정부 사업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고가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네. 김 대표님한테 렌탈 사업을 좀 해달라.
렌탈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좋고 거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런 거 한번 구상해 보시죠. 예, 렌탈을 해달라는 그 지자체도 좀 있었고요. 네네네. 또 개인적으로 문의가 오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저희가 이 개인적으로 렌탈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개인적으로 로봇을 그 B2C 비즈니스는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B2C 모델을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렌탈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그 고가의 로봇을 저희가 렌탈 사업을 하지 않고는 확산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미2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 또 사용해 보신 것 같은 경우에는 보미 효자라는 이렇게 용어도 생기는데요. 왜 이렇게 용어가 생기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효자랍니다. 보미 효자.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보미는 전기만 먹습니다. 이제 그 어떤 기능들은 원격으로 다 제어를 하고 또 업데이트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 보미가 정말 그 효자보미다 또는 효녀보미다라는 소리를 곧 들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 보미를 서로 가지고 있는 분 또는 뭐 보미만 가지고 있어도 이 화상 통화 손녀 손자들한테 손녀한테 전화해줘 또는 아들한테 전화해줘 또 옆집한테 전화해줘 그러면은 일일이 누르질 않고도 키를 누르지 않고도 보미가 다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자식보다 더 이쁜 그런 로봇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로봇과 사람이 같이 동행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시청자분 보미에 대해서 얼만큼 애착이 김 대표님이 갖고 있으신지 보미 하니까 로봇이긴 하지만 인격처럼 대하는 것 같아요. 우리 김 대표님이.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보미 이렇게 대해서 인상 실험 결과가 아주 탁월하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과 연세가 드신 분 입장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희가 임상은 삼성 서울병원하고 이대 목동병원하고 해서 약 5년 동안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초기에 삼성 서울병원하고 했을 때는 그 뇌피질의 두께가 감소하는 그런 임상 효과를 얻어서 의학 정보지에 논문까지도 게재가 됐고 또 하나는 저희가 수원시 4개군의 치매안심센터랑 하고 시범 사업을 할 때는 아주대학교에서 저희 임상을 했는데 그때는 기억력이 좋아지고 우울증이 감소했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그 이대 목동병원하고 그 보미1, 보미2에 탑재한 인지훈련 게임이 약 4년 동안 그 정부 국책과제로 산자부 국책과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임상 효과는 정말 이 김건아 교수님이 철저히 분석을 해서 게임 전에 그 MRI 상태, 게임 후에 MRI 상태를 다 분석을 해서 그 효과가 검증이 됐고요. 일부 병원에서도 지금 저희 보미를 활용해서 정신과 치료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대학교에서 간호대학 특히 이런 데서 저희 거를 연구 대상으로 구매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동 문제에 관련돼서도 많이 관심이 되는데 그 문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 사회적 약자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르신들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들을 케어하자는 그런 로봇을 지금까지 설명드렸고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ADHD라고 그러죠. 요즘 그 장애인들의 어떤 권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뭔가 이 문제가 되고 있고 한데 우리나라의 그 초등학교 한 반이 약 20명 정도입니다. 근데 20명 정도에 2~3명 정도가
그런 그 발달장애 아들로 판정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그 발달장애 아들은 이 장애인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폐나 또 정신박약 이런 쪽은 장애인으로 되는데 발달장애는 정서불안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그 정부에서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 학급에서 교육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은 어렸을 때 이 교육을 잘 받으면은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그 저희 로봇 정말 이쁘게 생긴 우주에서 온 둘리를 따서 이름이 돌입니다. 돌? 예, 돌이라고 돌이, 합니다. 돌이. 예, 예, 그래서 우주에서 온 친구 돌이가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게임을 하면서 정서 함양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로봇하고 같이 놀면서 그 조금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선별 진단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도리는 2019년부터 산자부 지원 사업으로 개발되었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발달장애 장애인들 중에 특히 ADHD 발달장애 아들을 선별하고 그런 아이들을 정상인으로 훈련할 수 있게 교육시키는 그런 로봇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얼마큼 훌륭한가. 특히 이제 로봇은 많이 이렇게 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면 사람에게 만족을 그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로봇 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방송을 위해서 후기를 보거든요. 후기. 네네. 근데 만족도가 그렇게 높습니까? 저희가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원의 버든의 복지관이라는 데서 3개월 동안 이 로봇 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로봇 교실에서 실벗이 끝나고 나면 보미 교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반을 운영해서 한 반에 10명씩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제가 졸업식에 참석했거든요. 네네.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그 어르신들 한 명 한 명이 거의 감동적인 그 소감문을 너무 내가 기억력이 좋아져서 이제 식구들 전화번호도 다 외운다. 어떤 뭐 외상값 다 외운다. 뭐 이런. 그리고 정말 그 감동적인 거는 이런 분들이 네네. 사실은 평생을 그 학사모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로봇하고 같이 졸업사진을 찍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감동적인 그런 이 후기를 들려주실 때, 저는 정말 제가 이런 사회적 약자,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로봇을 개발하기를 정말 잘했다. 특별히 우리 로봇케어에서 또 김 대표님 입장에서 임직원분들이 특별히 올해 신경 쓰는 분야가 있다면요? 네, 올해는 기존에는 이런 기관의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해왔다라고 하면은 2022년부터는 이 B2C 시장을 열기 위해서 야심차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희 보미2가 20대 사실은 로봇을 만들어서 그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 납품을 하는 경우는 아마 처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보미2 20대가 광명시 종합복지관에 납품이 되고 1인 가구에 설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로봇을 로봇산업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 그 정부 기관 중에 저희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곳이 로봇산업진흥원, 한국과학정보진흥원 이런 또 보건복지부 뭐 지자체 많이 있습니다만은 로봇산업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광명시 1인 가구에 저희 보미2가 보급이 되고요.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빠르게 확산될 것 같은데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생활을 도와주고 또 케어도 해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정말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측면 있잖아요. 이런 쪽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그런 쪽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2015년도에 로봇케어를 인수하고 나서 정말 그게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사업을 하면은 한 50억이면 되지 뭐 이런 정도로 로봇 사업을 했다가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고요.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로봇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6년 동안 정말 그 로봇 개발하는데 엄청난 자금을 투여했지만은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안 받고 뭐 자체 자금으로 이 어떤 이런 큰 로봇 사업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 어느 정도 밸류를 인정받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본적인 부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더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인재 유치입니다. 이 개발자들이 정말 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죠? 훌륭한 개발자들이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로봇을 진화시키고 더 좋은 기술을 로봇에 탑재해서 정말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개발자들 찾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인력의 개발자 훌륭한 인력을 스카우트하고 그 인력을 통해서 국내 시장 물론 해외 정말 큰 해외 시장을 공략할 생각에 있습니다. 김 대표님 내지는 로봇케어 또 모기업인 지스테이크에 사람이 들어오면요 이탈률이 적다는데요. 그것도 좀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 특이한 이거 특이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까? 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희 회사는 제가 2001년도에 처음 그 창업을 했습니다. GS를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이 그 대기 지구 온난화 가스나 대기에 방출되는 유해 가스를 그 정화시켜주는 장치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약 1,000명 정도의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그 2001년도에 창업할 때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500만 원? 이게 그때 가능합니까? 그때 혼자서 했으니까요. 대단하시군요. 그래서 그때 창업 당시에 제가 읽은 책이 짐 콜린스의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하고 최인호 작가의 상도라는 책입니다. 그거를 읽고 나서 내가 어떤 이런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원을 가장 먼저 제가 정했습니다. 그 사원이 좀 특이합니다. 뭔지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열정. 두 번째가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 세 번째가 정직과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원을 정하고 나서 제가 그거를 실천 못하면은 우리 직원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겠냐. 그래서 저는 투명하게 경영하는 거를 제1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리거나 나쁜 생각을 하거나 이렇다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이 그걸 다 압니다. 그래서 정말 제 자신을 절제하고 또 정말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 갖고 있으면은 다 알거든요. 이심전심입니다. 정말 작은 일에 제가 신경을 써줄 때 그 친구, 우리 직원들은 굉장한 큰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큰 거보다는 큰 거를 잘했다. 뭐 100억을 수주를 했다. 뭐 200억을 수주했다. 이거는 제가 별로 칭찬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남을 위해서 이런 이 희생을 했다. 또는 이런 헌신을 했다. 또는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 이러면은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칭찬해주고 또 저희 직원들한테 입사할 때 좀 그럽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해결을 해주겠다. 예. 그래서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내가 가정적으로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저는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가정이 먼저다. 회사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가정을 먼저 돌보고 그러고 나서 일을 해야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직원들에 대한 배려, 또 투명 경영, 또 ESG 경영. 그러니까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그 사회에 어떤 봉사하고 사회를 주주와 직원과 사회를 위한 그런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시청자분도 지금 방금 우리 김 대표님이 말씀해 주실 때 다른 때와 달리 이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이렇게 그 적시는 이렇게 모습인데요. 그만큼 임직원분과 고생하는 과정에서 아마 가족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더 물어보면 이렇게 김 대표님이 눈물을 흘릴까 봐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혁신성장 코리아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게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혁신성장은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이나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AI, 또 딥러닝 이런 최첨단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술들을 이 로봇이라는 이 제품에 융복합해서 정말 사람을 위한 로봇,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제 꿈이고 그게 저의 혁신이고 우리 회사의 혁신이고 국가의 혁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사실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나와주신 데 대해서 한국경제TV의 조지현 사장 대신해서 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